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오늘은 평택역 도보 5분 거리에 2억대의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다세대 빌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건물인데요. 어떠한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 2023-48620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37평, 건물 면적은 88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금이 5억 4,700만 원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반값까지 떨어져서 2억 6,8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을 하나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가격대가 2억대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참 커 보이는데요. 먼저 어떤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인지 위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면 해당 물건 평택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이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약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하고 접근성도 좋은 물건이고 인근의 학교도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라 다가구 건물로서는 입지 여건은 양호해 보이는 물건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 노후화된 평택역 주변 지역의 원도심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개발 이슈가 있다는 게 이 물건의 추가적인 포인트입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평택역 광장 120년 역사를 새로 쓴다라고 하는 주제의 기사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작년 7월 12일 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착공식이 개최가 됐고 2026년 여름 준공을 목표로 808억이 투입이 돼서 일반상업지역, 교통광장, 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해서 평택역 1호 원도심과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평택역은 원래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던 역이었는데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고 노화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택역은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도심은 슬럼화된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가 없겠죠. 그 원도심 재생사업과 더불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도 같이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개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또 다른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같이 보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중심으로 원도시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택역에 복합문화광장이 들어선과 동시에 예전에는 평택역 인근에 선매매 직결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 선매매 직결지가 폐쇄가 되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역 버스터미널 부지도 복합 개발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미디어 글라스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 공간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광장을 만들고 그 지하에는 203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평택역 이 주차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권인데요. 이 주차 공간의 확충과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조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평택역 주변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역과 접근성이 좋은 다가구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는 좋아 보이는데요. 어떠한 다가구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가 사진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폴리티 구조로 되어 있는 물건으로 총 4개층을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날 준공된 건물로 아직 지어진 지는 10년이 안 된 건물이고요. 건물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같이 보면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여기가 2층 부분입니다. 2층이 두 가구 201호, 202호 그 다음에 3층은 301호부터 시작해서 302호, 303호까지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4층은 401호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를 같이 보면 총 6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 건물입니다. 해당 다가구 6가구로 지어져 있는 다가구 건물인데요. 한 가구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다른 다가구에 비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층 내부 구조를 보면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룸으로 두 가구 그 다음에 3층은 원룸으로 3가구 그 다음에 마지막 4층은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한 가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2억대에 나와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내부 구성도 참 알차게 되어 있는 물건이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 바로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4층 부분의 구조도를 같이 보시면은 이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제시의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베란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중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고요. 또 하나의 제시의 건물은 아까 전에 건물 외관을 봤을 때 4계층을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처럼 보였었는데요. 사실 그 꼭대기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시의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불법 중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이 차를 참가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부분이 불법사항으로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철거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물건이 2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철거하는 부담이 들어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물건은 과연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는 2번 출구 주변에 원룸 투룸의 월세 가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545만원의 월세가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이고 건물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월세가 나가는 건물로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룸은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된 원룸 건물인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34만원이 나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겸해로 나와 있는 건물하고 연식은 비슷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룸으로 되어 있는 매물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545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네요. 원룸은 평균적으로 월세가 30에서 40만원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1.5룸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아까 전 1.5룸이 2개였으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40만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층에서 80만원 그 다음에 3층이 3가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으로 30만원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90만원. 그럼 이 두 개 총수에서만 170만원의 월세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룸으로 되어 있는 한 가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다가 다가구 원룸 건물 하나 구매하셔갖고 임대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임대 수익률이 좋고 물건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으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해보면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2월 7일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 임차인들이 참 여러 명이 조사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선순위 임차인만 없다라고 하면 그 권리가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 총 5명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명은 전입신고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1호에 거주하시는 서모 씨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정유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전입신고 자체를 안 하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다가구 건물을 낙찰받으실 때는 또 한 가지 필수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차를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와 거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꼭 열람을 하셔서 입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2023년 6월 14일부터 경매를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을 같이 보면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는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방문하셔야 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중요하죠.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또는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 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경매를 2차례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열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옥션원 사이트를 보면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열람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외국인이 조사가 되어 있죠. 그 전입일자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한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자리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런 상황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평택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그 평택역 주변도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임대 수익률도 괜찮게 나올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방문하셔서 물건 한번 조사해 본 다음에 이 차례 참가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평택역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2억대에 나온 물건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성비가 참 좋아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신다라고 하면은 안전한 입찰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